갑자기 새벽에 다리가 꽉 조이듯이 당기면서 고통이 밀려옵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아프고 잠은커녕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상황을 나이 들어서 혈이 안 도는 거겠지. 칼슘이 부족한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곤 합니다. 그러나 이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보내는 생존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 이상 재활과 순환기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응급의학과 의사 김용구입니다. 수많은 어르신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밤에 반복적으로 쥐가 나는 분들 중 상당수가 말초혈관 질환, 심장 기능 저하 혹은 중추신경계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조기에 이 증상을 단서로 잡아 치료를 시작한 분들은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통증을 참고 넘기신 분들 중 일부는 다음 병원 방문 때 심각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밤중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단 3초 만에 통증을 줄이는 응급처치법, 그리고 이 증상을 반복적으로 겪는 분들이 꼭 받아야 할 검사와 숨은 질환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밤에 쥐가 나는 증상은 의학적으로 야간하지 경련이라 부르며 종아리, 발, 허벅지 근육이 자신도 모르게 강하게 수축하면서 발생합니다. 보통은 몇 초 내에 지나가지만 그 통증은 뼈가 부러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근육 문제보다는 몸속 깊은 곳에서 시작된 균형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다리 쥐가 심장질환, 전해질 불균형 혹은 혈관 기능 이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재발 방지 스트레칭 루틴과 근본적 예방법까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40년 진료에서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신의 다리를 밤마다 괴롭히는 이 증상의 정체를 정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은 단순히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는 만큼 그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과도한 근육 사용입니다. 낮 동안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거나 장시간 서서 일하거나 걷는 활동이 많았던 날은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피로물질이 쌓이면서 경련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수분 부족과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난방이 강한 겨울철,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체내의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줄어들어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이 완화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오래 TV를 보거나 다리를 꼬고 오래 있거나 잠든 후 다리가 접힌 자세로 계속 유지될 경우 근육이 장시간 압박돼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혈액순환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동맥경화나 당뇨,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육이 쉽게 경직됩니다. 다섯 번째는 약물에 의한 부작용입니다. 고혈압 치료에 쓰이는 이뇨제, 고지혈증 약, 천식약, 일부 수면제나 정신과 약물 등도 다리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 주치의와 복용 약물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나이 자체입니다. 근육량이 줄고 신경의 민감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같은 활동을 해도 경련이 쉽게 생기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이처럼 단순한 근육 문제로 보였던 야간 경련의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밤중 갑작스럽게 다리에 쥐가 나서 몸을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평소엔 별일 아니라고 넘겼던 다리 경련도 막상 그 순간이 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저는 40년 넘게 순환기제활신경질환을 진료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그 고통을 지켜봤고
오늘은 여러분께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다리 쥐 응급 대처법과 그 핵심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반대 방향으로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다리에 쥐가 난다는 건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하여 경직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무작정 주무르기보다 먼저 해당 부위를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늘려주는 것이 훨씬 빠르고 안전한 대처법입니다. 예를 들어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땐 침대나 바닥에 앉은 자세로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손으로 감싸 몸쪽으로 부드럽게 당겨보세요. 이때 발목이 위로 꺾이며 종아리 근육이 쭉 당겨지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손이 닿지 않는다면 수건이나 벨트를 이용해 발에 걸고 당겨도 됩니다. 발바닥이나 발가락이 경련을 일으킨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반대 방향으로 젖히듯 천천히 이완시켜 주세요. 허벅지 앞쪽, 즉 대퇴사두근에 쥐가 났을 때는 서서 벽을 짚고 한쪽 발목을 뒤로 잡아 엉덩이 쪽으로 당겨 스트레칭합니다. 반대로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부위라면 바닥에 앉아 다리를 뻗은 후 상체를 숙이며 근육을 늘리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동작은 2030초간 유지한 후 통증이 남아있다면 쉬었다가 몇 번 반복해 주세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근육을 마사지해 경직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을 마친 후 손바닥이나 손가락으로 근육을 둥글게 문지르거나 가볍게 두드려 근육 내부의 혈류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절대 강하게 누르거나 잡아당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과도하게 수축된 근육에 강한 자극을 주면 오히려 손상이 생기거나 더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실제로 권유해 왔고 놀라운 효과를 보여준 지압법입니다. 바로 승산혈이라는 혈자리를 눌러주는 방법입니다. 스트레칭도 어렵고 손도 안 닿을 만큼 통증이 심하다면 이 혈자리를 눌러보세요. 승산혈은 종아리 뒤쪽 중앙 까치발을 들었을 때 비자 모양으로 움푹 들어가는 지점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숨을 내쉬며 3초 이상 강하게 꾹 눌렀다가 천천히 떼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또는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10에서 15초간 마사지해도 좋습니다. 이 부위는 한의학적으로도 족태양방광경의 주요 혈자리로 경락을 뚫고 뭉친 근육의 기혈 흐름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곳입니다. 실제로 응급 상황에서 승산혈만 제대로 눌러도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진료실에서 수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찜질을 통해 회복을 도와주는 단계입니다. 경련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는 따뜻한 찜질을 하면 혈액순환이 회복되며 근육이 더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전기 찜질기나 핫팩이 있다면 수건을 감싸 10에서 15분 정도 해당 부위에 대어주세요. 반대로 통증이 남거나 부종이 동반될 경우에는 12분간 냉찜질을 가볍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체온과 상태에 따라 따뜻한 찜질과 냉찜질을 번갈아 해주는 온냉 교대법도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련 직후에는 온찜질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이 오래 남는 경우에는 냉찜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통증을 반복해서 겪지 않도록 미리 생활 속에서 예방하는 것입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제가 권하는 다리 쥐 재발을 막는 생활 처방은 6가지입니다. 첫째,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세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은 다리 쥐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낮 동안 물을 하루 1.5리터 이상 마시고 특히 운동 후나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전해질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바나나, 시금치, 토마토, 감자처럼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마그네슘이 많은 견과류, 통곡물, 녹색 채소, 그리고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이나 멸치, 두부 등을 고루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둘째, 잠들기 전 5분 스트레칭 습관을 들이세요. 종아리와 허벅지, 발가락까지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하면 밤 동안의 근육 경직을 막아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집니다.
셋째, 무리 없는 운동 루틴을 갖추세요. 갑자기 무거운 운동을 하거나 준비 운동 없이 격렬한 활동을 하면 다리에 무리가 가기 쉽습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운동 전후로 꼭 스트레칭을 하세요. 넷째, 수면 환경과 자세도 중요합니다. 꽉 끼는 잠옷, 무거운 이불은 다리 혈류를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시고 잠잘 때는 발끝이 아래로 향하지 않도록 무릎 밑에 작은 베개를 받치거나 옆으로 눕는 자세가 좋습니다. 다섯째,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장시간 앉거나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지 말고 틈틈이 다리 근육을 움직여 주세요.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도 피하시고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족욕을 하여 다리의 피로를 풀어주면 좋습니다. 여섯째, 약물 점검도 필요합니다. 특정 약물을 복용한 뒤 다리 쥐가 잦아졌다면 부작용일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절대로 혼자 판단해 약을 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소개한 이 6가지 생활 습관이야말로 다리 쥐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야간 다리 쥐는 대부분 양성질환이지만 일부 증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말고 119에 신고하거나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첫째, 한쪽 다리만 심하게 붓고 열감과 발적이 생기며 통증이 지속될 때. 둘째, 다리 통증과 함께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이나 가슴 통증, 어지럼증이 동반될 때. 셋째, 다리 경련이 풀리지 않고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며 다리가 차갑고 창백해지거나 감각이 없고 맥박이 잡히지 않을 때. 넷째, 다리 근육의 힘이 급격히 약해지거나 마비 증상이 나타날 때. 다섯째, 고열이나 전신통과 함께 다리 부종과 통증이 발생할 때. 이처럼 다리 쥐라는 흔한 증상 뒤에는 때때로 아주 위험한 질병이 숨어 있습니다. 괜찮아지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단순히 쥐가 난 줄 알았다가 심부정맥혈전증, 급성 동맥폐쇄, 척추신경 압박 같은 중증 진단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는 50대 남성 환자가 한밤중에 종아리 쥐가 너무 심해 응급실로 내원했는데 한쪽 다리가 붓고 열이 나길래 바로 혈관 초음파를 시행했고 심부정맥혈전증이 확인되어 즉시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병원에 오신 그 판단이 그분의 생명을 살린 셈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리 쥐는 단순 통증일 수 있지만 때로는 생명을 건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대처와 꾸준한 예방 습관, 그리고 경고 신호를 알아채는 민감함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자다가 다리 쥐가 나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평소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하나씩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승산혈 말고도 다리 쥐에 좋은 지압점이 더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승산혈 외에도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 무릎 뒤 오금 중앙에 위치한 위중혈, 그리고 발 안쪽 복숭아뼈 위 삼음교 혈자리도 매우 효과적인 지점입니다. 특히 용천혈은 다리 아래쪽에서 위로 흐르는 기운을 뚫어주는 중요한 혈자리로 피로 해소와 경련 완화에 도움이 되고, 위중혈은 다리 뒷근육의 긴장을 풀고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마사지할 때는 쥐가 난 부위만 자극하지 마시고 근육의 시작점과 끝점을 따라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듯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주고 근육이 놀라지 않도록 절대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혈액순환제가 도움이 될까요? 약국에서 사 먹어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다리 쥐를 순환 문제로 인식해 혈액순환 보조제를 복용하시는데요. 혈액순환제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어떤 제품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어떤 제품은 항산화 작용이나 모세혈관 보호 효과가 있는 반면 일부는 개인 체질이나 기저질환에 따라 전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성분에 따라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나 약사와 상담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안전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운동선수도 쥐가 잘 난다는데 일반인과 차이가 있나요? 네. 운동선수들은 일반인보다 더 격렬한 움직임과 반복적 근육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근육 피로도가 매우 높고 훈련 중 다량의 수분과 전해질이 손실되기 때문에 쥐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환경이나 과도한 체중 감량을 병행할 경우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선수들은 훈련 전후 철저한 워밍업과 스트레칭, 마그네슘, 칼륨 등 전해질 섭취,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 쥐를 예방하고 해복력을 유지합니다. 우리도 평소 꾸준한 운동을 하되 운동 전후 스트레칭과 수분 보충을 철저히 하며 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임산부도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데 알려주신 방법 써도 되나요? 네, 임신 중 다리 쥐는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태아의 성장으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고 호르몬 변화로 인한 혈관 이완, 자궁이 혈류를 압박하면서 혈액순환이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찜질, 가벼운 마사지는 임산부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 승산혈 지압 역시 일반적으로 큰 무리는 없지만 임신 초기나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혈자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나 한의사와 상담 후 시행하셔야 합니다. 미네랄 섭취도 중요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두유, 멸치, 아몬드, 바나나, 시금치 등을 식단에 포함시키고 하루 2리터 가까이 수분을 섭취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자다가 다리 아프다고 깨면 그것도 쥐인가요? 네, 아이들 또한 다리쥐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낮에 신나게 놀았거나 운동을 많이 한 날, 성장판이 자극되는 시기에는 성장통과 유사한 근육 통증이 야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의 다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고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해주면서 안심시켜주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다음 날까지 통증이 지속되거나 다리가 붓고 열이 나거나 통증 부위가 명확히 고정돼 있다면 성장통이 아닌 다른 원인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쥐, 병원에 가야 하나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근육 경련이라면 생활 습관 교정과 수분 보충, 스트레칭 등으로 대부분 개선되지만 다리 쥐가 특정 패턴으로 반복되거나 통증이 너무 심하고 회복에 오래 걸린다면 신경혈관계 이상이나 당뇨 합병증, 척추 문제 등 더 근본적인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가 자주 붓고 차갑거나 감각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 쥐의 공포는 단지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응급처치법, 예방법, 그리고 Q&A를 통해 다리 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 능력을 갖추셨길 바랍니다. 어떤 증상이든 지나가겠지라고 넘기기보다는 몸의 언어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예방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밤을 한결 더 편안하게 만들어 드렸다면 숨결 건강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40년간 응급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온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용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쥐 없는 평화로운 밤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